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 사인하고 코사인의 그래프까지 설명을 갖다가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네, 이제 탄젠트에 대한 그래프를 설명을 좀 할 차례인데, 이제 어떻게 그리냐면 원을 하나 그리고, 그죠? 원을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탄젠트가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x분의 y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 각을 갖다가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탄젠트 값이 요것분의 요거의 값이 되는 거죠. 원래 x, y를 써야 되는데 요거 각을 x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요것분의 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분의 요거는 이제 삼각 B에 의해서 요렇게 끄어버리면 요것분의 요거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각 요 x각에 대해서 여기 값이 이제 지켜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사인 그래프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가 0이면 여기 0이 찍힐 거고요. 그 다음에 각이 한 요 정도쯤 각이 갔다고 치면, 요 정도 왔다고 치면 요렇게 끈 거니까 여기가 찍히겠죠. 요렇게. 네. 각이 요 정도까지 왔다고 치면 여기쯤 오는데 실제로 요렇게 되는 건데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1이라고 잡으면 결국 이제 요 길이가 탄젠트 길이가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여기를 여기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각이 더 올라가면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1로 세팅을 했을 때 요 길이가 탄젠트가 되는 거니까 요렇게 지킬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각이 거의 90도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계속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 그래서 이렇게 뭐 그림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로 얘가 다가가는 선이 하나 있죠. 만나지는 않지만 점근선이라고 그러고 x는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가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반대쪽은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되면 반대쪽 같은 경우도 요렇게 내려주시면 되니까 요거에 대해서 대칭되는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쉽게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점근선입니다. 각이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를 비교를 해주시면 어차피 x분의 y 값은 같기 때문에 여기 값이랑 똑같이 되는데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또 요 각에 대해서 요 각이 똑같이 반영이 되는 거라서 그래프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렇게. 자, 그래도 이거 주기가 지금 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하고 좀 다르죠? 어떤 주기가 어떻게 돼버리죠? 주기가 항상 이건 탄젠트는 어떤 구간을 자르면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렇게 가는 거니까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요렇게 보는 게 좀 편하죠. 요렇게 자르면 뭐가 좋으냐면은 그냥 이 구간 내에서 한 주기 내에서 아예 1대1 대응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편리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주기함수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탄젠트는 기존하고 다르게 주기가 파이가 된다. 요런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도 지금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은 원점에 대한 대칭, 그리고 이제 기함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기어 나오는 형태들, 이런 것들이 있고, 점근선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단 n은 정수, 이런 구조에서 모두 다 점근선이 나오게 됩니다. 점근선이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유리함수부터 해가지고 뭐 탄젠트까지 지금 점근선들이 많이 나왔는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탄젠트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할 거는 단순히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 문제 나오는 구조는 전부 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사인을 좀 예를 들어 보면 a 사인 bx 플러스 c 더하기 d. 사실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석할 수만 있으면 뭐 나머지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중에 방정식 부등식 문제도 결국은 이런 거 싸움인 거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가볼까요? 자, 우선은 요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 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역할을 조금 해보면 어떤 기존의 사인이라고 하는 놈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다가 a배를 했다고 칩시다. 요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거든요. 맞죠? 양인지 음인지. 기존의 사인의 그래프는
뭐 복습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니까 요 A에 따라서 사인을 갖다가 그만큼 확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만 A가 양수면 1보다 큰 놈이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A가 음수면 어떻게 되죠? A가 음수면은 이제 마이너스 1배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뒤집히는 모양이 되고, 마이너스 2배라고 하면 이제 더 커지면서 뒤집히는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그 아이들 이제 질문을 봤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어떤 고정된 직선이 하나 있고 3차 함수가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만 미지수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3차 함수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예를 들어 2차 함수처럼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칠게요. 이렇게 고정이 됐다고 칠게요. 여기랑 여기를 지난다는 거 고정이 됐다고 칠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A배를 갖다가 해가지고 여기서 이게 이 A를 키우면은 접한다라는 상황, 기하적인 상황만 알고 있으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상 요 A배 했던 걸 갖다가 생각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또한 뭐 나형 30분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fx 빼기 x,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뭘 갖다가 해놨냐면 2의 n승배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놓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요런 것 또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요거 배만큼 이제 축소를 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대로 모양이 그대로 가져서 그림을 그리면 되는 문제인데, 요런 것들이 은근히 쉬우면서도 애들이 이제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A sin X의 그래프는 이제 요 A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최대 최소값이랑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대 최소하고 관련이 돼 있는 정보가 한 개 더 있죠. 어느 게 최대 최소랑 관련이 돼 있죠? 네, D죠? 네, D라고 하는 요 놈이 최대 최소랑 관련이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기존의 사인의 값이 제한 범위가 딱히 없다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인 건데 A배를 하고 더하기 D배 한 거. 그러니까 맥시멈 값을 갖다가 물어본다면 얘가 뿔만 1따위 값이기 때문에 A 더하기 D라고 하기가 쉬운데 주의하셔야 되는 건 A가 음일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값 A 더하기 B로 해주는 게 맥시멈 값이고, 요 두 개의 값이 이제 결국 최대 최소랑 관련이 돼 있는 유일한 값들이라는 겁니다. 미니멈 값은 어떻게 되죠? 네,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가끔 애들 이제 이게 틀려오는 애들이 있죠. 네, 가끔 문제 물어보는 애들이 있죠. 절대값을 취하지 않아서. 미지수가 양인지 음인지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경우에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D라고 하는 거의 역할은 사인의 그래프를 그만큼 D만큼 올렸다 혹은 D가 음이면 내렸다라는 거 정도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A하고 D는 설명을 했고요. 그럼 도대체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이제 뭐냐? 이런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sin 2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Y는 sin x라고 하는 녀석의 그림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는 똑같은 x값으로 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x가 3분의 파이 라디안만큼 갔다고 쳤을 때 얘는 3분의 2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 x값이 똑같이 갔을 때 얘보다는 얘는 조금 더 빨리 도달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얘 그래프는 기존에 0에서 파이까지 가야지 한 바퀴 그림이 다 사이클이 그려지는데, 얘는 지금 2배이기 때문에 0에서 2파이까지였지만 얘는 2배이기 때문에 0에서 파이까지만 하면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거라서 기존의 사인의 그래프를 갖다가 높이는 똑같은데요. 높이는 똑같은데 이게 주기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요 숫자가 붙어 있는 요 놈이 얘를 갖다가 이제 속도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빨리 도달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3분의 1배가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조금 더 느리게 가는 거겠죠. 뭐 기존의 값이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값이 주기가 2파이였다면 3분의 1이 돼버리게 되면은 6파이가 되어야지 한 바퀴를 갖다가 비로소 돌게 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요렇게 되는 건데, 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Y는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2x다. 요렇게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자, 요건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죠. 자,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는 각각 우함수, 기함수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x가 들어가게 되면 원점 대칭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빼서 설명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자, 이게 y축이라고 생각했다고 치면, 이제 마이너스 2x를 갖다가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빨라진다는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거를 여기에 대칭, 여기를 여기에 대칭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sin ex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냐면 뭐 주기는 바뀌지 않겠네요. 최대 최소값도 바뀌지 않겠네요. 오직 그림만 반전이 되는 형태죠. 네. 자, 원점 대칭이나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 뭘 하더라도 똑같이 나오는 형태라는 겁니다. 반면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우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요. 탄젠트는 사인과 같고요. 그래도 여기 붙어 있는 요 숫자 있죠? 예. 사인 bx 얘가 가장 모태솔로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b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주기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양과 음에 관계없이 주기는 오직 절대값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다고 치면 사인 bx의 주기는 절대값 b로 나눠준 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자, 예를 들어서 y는 사인 3x 더하기 코사인 2x 간단한 내용이죠. 요 놈의 주기가 어떻게 되겠느냐를 갖다가 보도록 하면 얘는 3분의 2파이마다 반복이 되고 얘는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거니까 3분의 2파이마다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니까 얘는 지금 2파이에서 최초로 한번 만나겠죠. 그러니까 얘는 주기가 2파이다라는 거니까 얘랑 얘랑의 최소 공배수 개념으로 좀 들어가시면 좀 쉽게 접근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요 놈의 주기를 p라고 했을 때 요걸 fx라고 잡고 fp의 값을 물어본다면 이건 f0의 값이랑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주기함수라고 하는 거에는 이거를 만족해주는 최소의 양수 p라는 말이 있을 때 이게 주기가 돼버리고 주기라고 나와 있으면 결국 fp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은 값으로 계산해 주셔도 되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결국은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그럼 요 c는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애들이 사인을 그냥 c만큼 평행이동 혹은 마이너스 c만큼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처음 배우는 애들이죠. 네. 얘를 갖다가 b로 묶어버리면 항상 이제 같이 간다라는 걸 좀 보여주셔야 돼요. 요렇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sin b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시작하는 점 있죠. 시작점이라고 하면 좀 웃긴데 사인은 시작점이 좀 되게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주기 내에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면 얘를 정확하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계속 되는 모양이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하나 더 여쭤보면은, 예를 들어서 sin 2x라는 놈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뭐 sin 2x의 그래프가 기존에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가 되는 건데,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주기가 또 기존에 또 절반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얘 주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모양하고 자, 이 모양하고 여기가 원점 대칭이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제가. 네, 원점 대칭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모양 완전히 똑같은 거라서 결국은 이제 주기가 절대값을 씌워버리게 되면 절반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존의 sin 2x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주기가 2분의 파이로 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사인도 사인을 평행이동한 계열이니까 해보나 마나일 거고요. 탄젠트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탄젠트 2x. 기존의 주기가 2분의 파이로 줄었는데 절대값도 씌웠다고 또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모양이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잖아요. 주기가 바뀌는 건 아니죠. 절대값을 씌웠다고. 그래서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있더라 하더라도 주기가 이렇게 변환이 되진 않지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은 이제 주기가 이제 변환이 된다. 이렇게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푸는데 자, 어떤 재밌는 거 있죠? 그림을 갖다가 나와 있어요. 다음에 상하감수의 그래프이다. 이걸 이용을 해서 A, B, C, D의 미지수를 좀 구해봐라.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애들이 이제 처음에 접해보는 문제들.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되는 건 요 폭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에서 A, B, C, D를 갖다가 찾을 때 요 폭을 갖다가 저는 제일 먼저 보거든요. 요 폭을. 요 폭을 갖다가 보면은 최대값하고 최소값이 관련이 돼 있죠? 요거의 차이가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이 차이가 요거의 절대값의 2배인 걸 이용해서 A를 먼저 찾습니다. 근데 이 A가 양인지 음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사인이면은 이거 그림을 찾습니다. 코사인이면은 역시 이거 그림 찾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어차피 코사인도 사인을 갖다가 평행이동을 한 계열이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 그림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A가 음이 돼버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찾아질 수도 있고 여기가 찾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찾고요. 보통은 이제 주어져 있는 점들 가지고 이제 또 주기를 또 찾습니다. 한 주기에서 이렇게 한 주기가 얼마인지를 가지고 이 B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C는 이제 여기 뭐야, 이 D는 어떻게 찾냐면은 원래는 뿔마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 가운데 라인을 갖다가 더 원점으로 내려주는 역할을 갖다가 하는 게 D라고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점을 대입을 했을 때 마지막으로 요 C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C는 고정인가요? 고정 아니죠? 자, 왜냐면 평행이동을 갖다가 주기만큼 해주게 되면 똑같은 그래프가 무한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C는 유일하게 잘 보시면 밑에 단 C의 범위는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족해주는 C의 값이 1개 내지 2개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라서 C는 고정이 아니다. 평행이동을 해서 충분히 많이 겹쳐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C는 주어진 거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아까 A 같은 경우도 보통은 절대값이 양인지 음인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거에 상응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원체 쉬우니까요. 같은 방법으로 찾으시면 되는 거라서 탄젠트 같은 경우는 좀 쉬운데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 하나 주어져 있고요. ABCD를 찾으라는 문제가 애들이 처음에 2차 함수 그래프 모양 혹은 유무리 함수 그래프 모양 보고 ABCD 부호 결정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처음에 등장하는 거라서 조금 연습을 좀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잘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딱히 그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사인의 역수의 그래프, 코사인의 역수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사인의 역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사인의 역수의 그래프는요. 요거 역수치하면 어떻게 그림이 될까요? 똑같아요. 양수 부분만 생각을 할까요? 0에서 1 사이 양수 부분. 여기가 1이죠. 역수치에도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1 찍힐 거고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어렵지 않아요. 네. 얘가 뭐가 나오죠? 정근선이 나와 버리는 거. 이쪽 같은 경우에도 반대로 이렇게 나와서 정근선이 나오겠죠. 불연속이 나오고요. 코사인도 어차피 평행이동한 거니까 똑같고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인분의 뭐는 뭐다 이러면 이제 시험 문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애들이 이제 방정식을 풀 때 이걸 역수를 취해버리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사인이 얼마가 되는 걸 찾으려고 하는데 단 뭐는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얘가 지금 0이 돼버리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함정을 노리는 문제들이 가끔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딱히 이제 사인의 역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냥 그림 그려서 교점 찾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확한 근을 갖다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갖다가 해석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인의 역수의 그림을 그려서 푸는 게 빠르면 그렇게 푸시는 게 더 추천드립니다. 네. 어차피 교점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여기가 되셨나요? 네. 혹시 뭐 여기 더 질문하실 거나 있으신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된다라는 거고요. 뭐 나와 있어요. 뭐 다시 5페이지 보면은 코사인의 역수의 그래프라던가 등등등 나와 있고요. 네. 재미난 행성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 여쭤볼까요? 기함수는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닌가요? 기함수 반드시 원점을 통과하나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제 고등수학에서 기함수, 우함수에 관련된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만 한 5번 또 나온 것 같은데. 네. 이게 0 집어넣으면 F형이 마이너스 F형이라서 F형이 0일 것 같잖아요. 애초에 0을 못 집어넣는 경우도 생기죠. 자, 이해되셨나요? Y는 X분의 1. 그죠? 네. 기함수 맞죠? 맞죠? 네, 정의역이 0 제외하고요. 네, 이런 거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조건 이제 기함수라고 옳다쿠나 0을 갖다가 0,0을 지난다라고 그림 그리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네, 어제 누가 질문을 했길래, 네, 잠깐 나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프인 거고, 그래프는 좀 쉬워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뭘 갖다가 해결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방부등식, 요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요. 자, 우선은
네, 최대 최소. 그다음에 방부등식. 요런 것들만 이제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죠. 내용은 되게 간단하나 연습은 조금 시켜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저는 뭐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최대 최소는 이제 뭐 소토에서 나오는 내용이긴 하나 어떤 연속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 함수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기 때문에 사인과 코사인 잘라놓고 최대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혹은 뭐 치역을 물어보는 문제도 결국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최대 최소를 갖다가 구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 또한 가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사인과 코사인의 범위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제한 범위가 없으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만 취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만 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는 가장 일반적인 문제들이고요. 네. 최대 최소 문제 중에서 단위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단위원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미적에서 배워야 되는 합성 같은 경우인데 코사인 x 빼기 루트 3 사인 x다 이런 것들도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보통 코사인을 x라고 치환하고 사인을 y라고 치환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반지름이 1인 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걸 x라고 치환했고 이걸 y라고 치환했어요. 요걸 는 k로 잡아버리면 이게 최대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버리죠?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y는 어떤 직선이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대충 양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까 요렇게 접할 때 요게 이제 이 k는 이제 반전이죠. y절편을 갖다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눈 거니까 여기 지날 때가 최대, 여기에 지나갈 때가 최소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만 상하감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 푸는 거랑 저렇게 원으로 푸는 거랑 사실은 같은 풀이에요. 이해되셨죠? 나중에 이게 상하감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배우게 되면은 바로 이제 뿔마 2가 최대 최소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으나 그 전까지의 최대 최소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치환을 해서 단위원으로 생각하는 방법까지 보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죠? 네. 혹은 또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사인 코사인이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인 거니까 사인 하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코사인은 1 빼기 t제곱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코사인 제곱 1 빼기 t제곱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네. 또한 요거는 나중에 방부등식에서도 결국은 또 똑같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몇 페이지 내용이냐면 47페이지 보면은 대략 이렇게 이제 접근을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값을 찾아달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요게 방정식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이상이 되는 걸 찾아달라 이러면은 이제 부등식 값 방정식이고요. 이거 부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이 돼버리겠죠. 맞죠? 네, 그러면 기존에는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넘겨서 제곱한 다음에 사인 코사인을 한 문자로 바꾼 다음에 t로 치환한 다음에 어떤 정방정식 형태로 풀거나 정부등식 형태로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하적인 걸 갖다가 상황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갖다가 여쭤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수업을 했겠죠.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이걸 x, y라고 치환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린 거냐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이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루트 3 y 빼기 x 마이너스 2 이꼴 0의 이 교점의 해석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점의 해석. 네. 만족해주는 교점의 값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y의 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푸는 거는 원방 문제랑 같습니다. 직접 연립을 해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문제처럼 기하적인 거로 저기 수선을 그어가지고 삼각 B 같은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찾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식상한데 코사인 x 더하기 1분의 사인 x 빼기 2의 최대 제소값 이런 문제들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도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x, 이거를 y, 그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입니다. 요렇게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러면 원 전부를 그리시는 게 아니라 반원만 그린 상태에서 똑같이
반원에서 이제 들어가는 형태의 최대 최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부분 되게 강조하긴 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거고 사인 제곱도 아니고 코사인 제곱 1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어떤 2차 방정식 부등식 형태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나마 이제 조금 어렵게 나와 접근하는 것들이 이렇게 원으로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이번에는 방부등식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간단해요. 정말 간단해요. 우선은 방부등식에서 가장 기본이 1차고요. 뭐 이런 거죠. 뭐 sin x가 2분의 1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일반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라졌거든요. 일반해라고 하는 건 사라졌는데 아직 정석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sin x가 2분의 1 갖다가 푸는 방법이 어떤 이제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0에서부터 2파이까지라고 할까요? 네. 그림 하나 그려놓고 2분의 1을 찍어요. 그럼 우리가 90도 안에서 어떤 이런 특수각들의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령 얘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루트 7처럼 2분의 루트 7이면 안 되겠구나. 뭐 4분의 루트 7처럼 우리가 모르는 특수각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놈을 만족해주는 걸 알파라고 잡고 풀어 들어가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이걸 만족해주는 놈이 하나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다면 사인이 제가 선대칭, 점대칭 성질 저번 시간에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그것만 이용을 해도 사실은 금방금방 풀 수가 있어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파이 빼기 알파가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혹은 뭐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라인이면 똑같이 2분의 1 라인을 그어버리면 요렇게 간 것만큼 요렇게 간 게 빠진 거거든요.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0도라면 여기서 30도를 뺀 값이니까 여기가 330도. 또한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셔도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보셔도 되고 못하는 친구들도 특수각들만 좀 알고 있으면 각을 갖다가 그래프만 그리면 좀 쉽게 접근이 돼요. 자, 반면에 이게 그래프로 그리는 방법인데 우리 저기 단위원으로 또 접근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상하함수의 정의가 원이니까 단위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 사인의 값은 보통 뭘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y 값을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y 값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잡아 들어가면 되겠죠. 반지름이 1이 원이라고 하면 그때 만족해주는 각은 요거 각이거나 이렇게 되는 각, 그죠?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삼각비를 이용해서 특수각이니까 잡아주시고 마찬가지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시면 돼요. 자, 어떨 때 그래프를 그리고 어떨 때는 단위원을 갖다가 푸느냐, 또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익히는 게 제일 낫겠느냐,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애들 입장에서도 보면 그래프가 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은 단위원을 설명을 해주면 단위원 정말 잘 써먹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써먹더라고요. 그래서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도 아이들의 역량에 따라서는 또 원을 갖다가 푸는 게 더 쉬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주시고 뭐 선택을 하라고 하시면 되겠고, 혹시 하나가 답이 안 나오면은 두 가지 방법을 다 안 상태에서 이걸로 안 나오면 저걸로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맞춰보면서 평소에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다가 기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프하고 단위원이 있는데 그래프는 애들이 원체 외워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건 안 쓰면 애들이 좀 잘 못 쓰기도 해요. 네. 자, 단순히 1차 중에서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계열도 나오죠?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뭐 사인을 갖다가 2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 되는 x의 범위는 얼마죠?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까지만 할게요. 네. 자, 요런 것들은 이제 1차가 기본이 되어야 어차피 2차, 3차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단위원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되는 거를 하는 거냐면은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치환을 해서 범위를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만족해주는 그 범위 안에서의 값을 찾은 다음에 다시 x로 바꿔주는 방법이 좀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거꾸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푸는데요. 여기 치환까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세타를 갖다가 찾습니다. 근데 한 주기 내에서만 만족해주는 세타 값은 몇 개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 값이 뿔마 1만 아니고 뿔마 1 사이 값이라면 반드시 2개가 나오거든요. 한 주기 내에서 2개를 찾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기가 2번 돌기 때문에 답이 4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2개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족해주는 값에서 사인 세타라고 보고 세타를 갖다가 이 세타가 보통 0에서 2파이라고 생각한 다음에 만족해주는 걸 찾게 되면은 2x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파이가 되는 경우 하나와 또 얼마가 되는 거냐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니까 만족해주는 x 값도 2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 주기가 n파이, 이제 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n파이를 땅땅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x 값이, 저기 뭐냐면 여기서 이제 n파이를 땅땅 붙여주면 되는, x를 갖다가 다 구한 상태에서 n파이를 뭔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n을 천천히 하나 집어넣어서 주기 안에 들어가는 걸 다 찾으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 주기가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문제를 풀기 전부터 알죠. 얘 주기가 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정확하게 2번 나오잖아요. 그럼 한 주기 내에선 2개 나오니까 2주기 내에서 4개가 나와야 돼요. 단,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이제 주기가 한 바퀴 반 정도 나오면 딱 그거에 대한 비율대로 개수가 나오진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예를 들어서 한 주기 내에선 교점이 2개죠. 근데 1.5주기 내에서는 교점이 4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두 번째 푸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한 주기 내에서 아무거나 되는 걸 2개만 찾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넘겨볼게요. 이거 넘기면 9분의 저기 얼마죠? 2분의 파이니까 x는 4분의 파이가 나오는데, 실제로 4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다가 n파이를 붙여준 형태에서 모든 놈이 다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게 일반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x가 sin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 찾고 파이 빼기 알파 찾고 그 다음에 또 더하고 다시 빼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애 구하는 공식이고요. 정석에 나와 있는. 그게 일반애라는 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뭐로 가르쳐줘도 상관이 없는데 저는 요거를 선호를 하고요. 정석풀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보통 세타라고 치환하면은 이 세타의 범위를 갖다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푸는 방법입니다. 한 주기 내에서 그림을 그려서요. 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네. 1차가 끝나면은 이제 몇 차로 가냐면 2차인데, 주로 2차는 뭐냐면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사인이 얼마, 코사인이 얼마 이런 걸 찾으셔야 되죠. 근데 이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한 문자로 바꿔주신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차 방정식 부등식 형태가 된다라는 걸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부등식 계열 중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인수분해를 기껏 해봤더니,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보다 이하가 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돼 있으면 되게 애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인수분해를 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부호가 항상 양이 된다는 걸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양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날려버리시면 된다, 이 소리겠죠. 그럼 그냥 이런 거 푸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자잘구레한 좀 팁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그럼 범위가 선생님 코사인 x가 2분의 1 이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코사인에 다른 말이 없더라 하면 마이너스 1 이상이라는 건 붙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또한 옛날의 문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거를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해갔다가 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들이 있었어요. 어떤 삼각함수의 방정식, 부등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풀어야 되는 형태들이 가끔 있거든요. 제곱을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다들 아시겠으나 옛날에 이제 무형근이 교육과정에 있었을 때 있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 수투예요. 네. 분수 방정식, 무리 방정식 이런 게 교육과정에 있었을 때, 네. A 이꼴 B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무리수를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해서 풀잖아요. 지금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직선하고 무리함수의 교점을 갖다가 해석을 하실 때, 근데 제곱을 해서 풀게 되면 반드시 뭐도 나온다는 걸 인지하셔야 되냐면 A는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이 정보도 나온다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실제로 이거 우리가 만족해주는 놈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곱을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제한 범위를 써놓고 시작을 하시던가, 정 그게 찝찝하면은 다 풀어놓고 만족해주는지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제곱을 하게 되면 해가 더 많이 나오지 덜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함부로 뭘 0을 되는 걸 나눠주는 일만 없다면은 제대로 그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만 주의해 주신 다음에 하면 되고, 가끔 가다가 또 코사인 제곱을 1 빼기 사인 제곱을 바꿔도 여기 앞에 1 빼기 사인이 있어가지고 좋다구나 막 약분을 해버리는데 약분을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것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약간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차피 이거를 갖다가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하여튼 빠르게 핵심만 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과정상 이것도 한 타임 정도는 잡아 먹어야 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단원. 최근 몇 년간 사라졌다가 다시 들어왔던 단원. 네, 작년에 이제 아마 수업을 하신 분들은 가르쳤을 텐데, 삼각형과
삼각함과 삼각함수인가요? 네.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으로. 2학년 중간고사 범위가요, 삼각함수 그래프까지 잘리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삼각형과 삼각함수가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넘어간 학교가 작년에 좀 많았어요. 뭐, 어떤 희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삼각함수 정의까지밖에 잘리고 나머지가 다 들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삼각함수까지 다 끝난 학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작년에, 올해 경험이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톡방에 보면은 이제 개정 2019년 수원 기출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잖아요. 12월에. 네. 그래서 이 주요 학교들 거를 갖다가 제가 구해서 이제 시작하는데, 보면은 그 옆에 보면은 범위가 적혀 있어요. 뭐 지도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각형과 삼각함수 부분을 갖다가 볼 거니까요.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은, 자, 우선은 48페이지 쪽에 있는 어떤 법칙들에 관련된 내용부터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사인 법칙입니다. 네. 사실 사인 법칙은 고3 이제 미적분, 이전에 미적분 투 수업 하셨던 분들은, 혹은 이제 고2에 미적분 투 수업 하셨던 분들, 가르쳤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원체 알면은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쳤던 분들도 있었고, 선생님들도,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육과정에서는 배웠던 내용들이죠. 빠졌던 해가 몇 해가 되지가 않아요. 네. 뭐 지금 23, 4살 이하신 분들 제외하고는, 네, 사인 법칙 아마 거의 다 배우셨을 텐데, 없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삼각형 아병신 이렇게 그려놓고요. 네. 자,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은 단 하나로 결정이 되죠. 이렇게. 네. 그럼 이게 원이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려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중학교 문제 보면은 뭐 저평각 계산하고 하는 거 원은 그리면은 되는데 이 원을 그리는 게 어렵잖아요. 찾는 게 어렵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에는 외접하는 원이 하나는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외접하는 원은 반드시 하나는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이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이 이제 R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게 성립한다가 사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사인을 보내. 시그널을 보내. 자, 사인 A분의 A는, 네. 사인 B분의 B. 네.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이거 이제 바꿔도 이제 애들 외우는 애들이 있는데, 2R까지 안 쓰면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2R까지 뜨니까 문제죠. 네. 자, 외우는 방법은 아병신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죠? 네. 아병신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사실 좀 요걸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게 뭐, 이게 아병신, 아봉쌤, 씨발 뭐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이거 알아서 그냥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제 요게 사인 법칙인 건데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세 개를 다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하나만 증명을 갖다가 먼저 들어갑니다.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각이 예각, 직각, 둔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어떤 예각 삼각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예각이라고 할게요. 마침 요 그림이 예각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게 이게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예요. 네. 되죠? 네. 자,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죠. 각 3개하고 변 3개. 그러니까 사인 법칙하고 제이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우리가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개를 할 때 나머지 3개를 갖다가 찾을 수가 있다예요. 단, 각 3개를 아는 경우에는 삼각형을 하나로 결정할 수가 없고요. 그 경우 예외. 단, 각 하나하고 변을 갖다가 2개를 할 때 변의 위치에 따라서 각이 약간 둔각 예각이 나오는 2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경우만 제외한다면은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면 나머지 3개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6요소 중에서 이제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찾는 건데 제일 먼저 하는 게 사인 법칙이 된다는 거고. 자, 우선은, 사인 A분의 A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다시피 요걸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지름을 지나게끔 이렇게 그어버리면, 지름을 지나게끔 그어버리면은 여기 각이, 잠깐만요. 모래. 네. 자, 요렇게 그어버리면 여기가 각이 A'이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랑 A랑 A'은 같게 돼버린 거 맞죠? 지름을 지나게끔이니까요. 그러면은 이 A 대신에 뭐로 바꿔치기를 하셔도 된다? A'으로 바꿔치기 하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A' 바꿔치기 하면 여기가 직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2R분의 A가 sin A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걸 정리를 한 게 요 놈이에요. 뭐 직각인 경우에는 그냥 2R분의 A가 그냥 sin A가 되는 거니까 증명 끝났고요. 둔각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각을 갖다가 만들어 주시면 이걸 A 더블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A 프라임 A가 있으니까. 그럼 이게 둔각이면 이게 예각이잖아요. 그럼 사인 이거를 뭐로 바꿔 주시죠? 요거로 바꿔요. 대응되는 예각으로. 그리고 이거를 다시 뭐로 바꾸죠? 요렇게 바꾸죠. 그러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예각, 직각, 둔각으로 해서 3번을 갖다가 증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사인 법칙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제1법칙, 2법칙. 뭐, 코사인 제1법칙은 뭐 별거 아니고요. 네. 그냥 보조선 찍으면은 그냥 바로 뭐 증명이 되는 거라서 그게 어렵지가 않고, 코사인 제2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두 가지 버전으로 조금, 기억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하 쪽에서 더 많이 쓰는 내용이고요. 네, 기하에서 나중에 공간도형에서 세변의 길이를 할 때, 각을 구할 때 더 많이 쓰는 버전이고요. 두 번째가 EBC의 코사인 A. 자, 버전이 두 개예요. 똑같거든요. 굳이 이게 두 개를 갖다가 나눠서 가리키는 이유는 1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세변의 길이가 알고 있을 때 각을 구할 때 쓸 때는 1번을 더 많이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뭐 이게 최대 최소 관련되고 뭐 단술기하를 쓴다던가 뭐 등등등등 있어요. 이거의 최대 최소값 같은 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펼쳐서 쓰는 것들이 좀 많고요. 어떤 주어져 있는 관계식 자체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C를 만족한다. 아, 그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여기 보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요 두 가지를 갖다가 많이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애들은 요렇게 외우는 걸 더 좋아하는데 나중에 또 뒤에 가게 되면은 뭐 기하 같은 경우에는 요것도 더 굉장히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에 갖다가 두 개를 기억하라고 그러는데 우선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는 방법이 쉬워요. 여기 가게 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BC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B고 여기 C 여기가 A. 그럼 코사인 A는 2배의 예의 분의 예제곱 예제곱에서 예제곱. 이게 모양을 한번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적용을 좀 시킬 수가 있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A병신, E병신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네. A병신, E병신아. 이게 좀 찰지게 요거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외우는 건데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이 있죠. 제일 코사인 법칙을 3개를 쓴 다음에 A 곱하고 B를 곱해서 C를 곱한 다음에 한 개에서 나머지 두 개를 빼게 되면 나오는 게 코사인 제2법칙의 증명 방법이고 도형으로 증명하는 것도 있죠. 자, 몇 페이지죠? 50페이지를 보시면 간단하게 증명이 메인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건데 애들이 이제 뭐죠? 네, 증명이 까먹은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증명을 좀 까먹은 애들을 위한 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세미 증명을 좀 해드리면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코사인 C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여기 길이가 A 코사인 C예요. 여기가 C라고 했으니까. 네. 요 길이가. 그럼 여기가 지금 뺑각이 나오겠죠.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되냐면 A 사인 C예요. 되셨나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B 빼기 A 코사인 C예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다. 정리하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네. 네, 되셨나요? 네. 자, 거기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뭐 그림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고 기존에는 제일 코사인 법칙을 갖다가 구해서 제일 코사인 법칙이 뭔지 아시나요? 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예각, 직각, 둔각 나눠서 해야 되는 건데 요거의 코사인 값 곱하기 요거의 코사인 값을 더한 거는 요 길이랑 같다. 이런 간단한 내용이에요. 뭐 예각, 직각, 둔각으로 원래 나눠서 증명하셔야 돼요. 됐죠? 이거 제일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거 제일 코사인 법칙이라고 그러고, 이제 좀 코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고요. 요거를 가지고 뭘 갖다가 하는지를 갖다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5, 6, 7이라고 생기는 삼각형이 있어요. 5, 6, 7이라고 생기는 삼각형이 있는데, 나머지 각 3개를 구하고 싶다. 코사인 값을 구해요. 그럼 사인을 표시할 수 있죠? 그럼 사인의 값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이것분의 이거는 사인 이것분의 요거니까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이 계산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번 더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때 하나가 특수각이 나와버리게 되면 각 180도에서 빼는 방식으로 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길이가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인데 여기 각이 이렇게 뭐가 나와 있어요. 30도, 60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구해달라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식 쓰면 요 길이가 나오죠. 뭐 그 상태에서 이것분의 이거는 사인 요것분의 요거니까 사인 요 값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이 사인 값이 특수하게 안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사인으로 가시면 돼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분의 이거는 이 사인 요것분의 요거인 거니까 요각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3개만 알면 나머지 3개를 구할 수가 있다가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하셔야 되는 형태가 그림이 있죠. 어떤 그림이 주의하셔야 되는 그림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자, 이 그림이 맞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나머지가 여기가 지금 끼인 각이 아닌 경우 있죠. 끼인 각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데 그림이 7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려질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요게 7이라면 요게 7이 되게끔 똑같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똑같이 이제 길이가 요거는 고정이고 요 각도 고정인데 좀 그림 각이 좀 이상한데 어떤 경우라고 보시면 될까? 지금 이게 똑같이 각이 30도 30도가 아닌 상황인데 7이 안쪽으로요? 7이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거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 여기에서 조금 더 밑에 쪽으로. 7이 요렇게 예를 들어서 왼쪽 삼각형에서 네? 아예 왼쪽 삼각형. 요거요? 네, 거기에서 7이 조금 더 밑에 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오면은 30도 유지되고 7. 아니요. 밑에 그 7. 아니요. 어떻게? 6이랑 7 사이 쪽으로. 6이랑 7 사이 쪽이요? 6이랑 7 사이 쪽이 어디일까요? 거기에서 네. 그 약간 오른쪽 약간 위쪽으로. 오른쪽 약간 위쪽 이렇게요? 거기보다 7보다 밑에 라인. 15도 정도. 요 정도요? 네. 네. 이러면요? 이렇게요? 네, 그죠. 네, 요렇게 돼버리면 이게 똑같이 각은 유지가 되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걸 구할 때 이게 예각이 나올 수도 있고 둔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3개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3개를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림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이해되셨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중간에 이게 직각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럼 얘가 둔각 하나, 얘가 둔각이고 얘가 예각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반드시 만능인 건 아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가리키시고, 그 다음에 제일 정리를 여기서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삼각형 넓이에 관한 성질들을 조금 쭉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죠? 삼각형 넓이에 관한 성질을 증명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선생님 따라서 뭐 7가지, 뭐 11가지, 뭐 20몇 가지 가르치시는 분들도 봤고요. 뭐 보시면 뭐, 간단한 게 2분의 1 AB, H, 그 다음에, 그냥 쭉 써볼까요? 네, 파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자, 2분의 1 AH에서 뭐가 파생이 되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가 파생이 되고요. H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요. 여기서 2분의 1 AB에서 아까 사인 법칙을 쓰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사인 A분의 사인 C분의 C 이렇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맞죠? 요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시간이 조금 부족하네요. 네, 지금 여기 높이가 들어가는 게 여기에 사인 C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세타가 사인 C예요. 네. 되셨죠? 네, 높이가 들어가는 거고. 이 사인 법칙을 쓰시면은 요 사인 C 대신에 이렇게 바꿔주시고 있어요. 맞나요? 뭐지? 사인 C가 죄송합니다. 2R분의 4R분의 ABC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가 나오겠고요. 네. 뭐 그 다음에 뭐 등등으로 이걸 갖다가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뭐 저는 그게 거의 의미 없는 공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헤론의 공식은 좀 외우셔야 되죠.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건데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S는 뭘로 잡은 거냐면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걸 갖다가 S라고 잡은 상황이에요. 됐죠? 네. 세변의 길이가 ABC 주어져 있을 때. 네. 확인하는 방법. 3, 4, 5 직각삼각형 그려놓고 집어넣으시면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공식을 제대로 맞게 썼냐 안 썼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증명하는 방법. 코사인 제법칙을 이용을 해서 다항식의 인수분해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인 C니까 코사인 C 루트 1 빼기 코사인 C 제곱으로 바꿔준 다음에 코사인 C 대신에 제코사인 법칙을 넣고 그럼 ABC에 관한 식이 나오니까 넣어주셔서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항이 생길 거예요. 요걸 치환을 해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해보시면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기하적으로 방심원을 이용한 증명이 있는데 지금 시간상 생략을 좀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왔으니까 반드시 비교해야 되는 거 진짜 많이 나오죠. 2분의 1 AB? 아이씨, 뭐래. 2분의 1 R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미적에 보면은 도형의 활용에 무한급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사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내접원의 반지름 R을 할 때 요거랑 같이 들어가시면 라지알하고 스몰알의 관계도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넓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넓이를 찾을 때도 나오고요. 사선 공식이 있고요. 뭐 좌표표면에 때려 집어넣고 푸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이용해서 사인으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바꾸는 방법. 코사인 제법칙을 갖다가 쓰는 방식인 거랑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세변의 길이만 있으면 끼인 값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방법, 뭐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 뭐 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 그 브라마굽타라고 나와 있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요. 요 공식 잘못됐죠? 요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정정해 드릴게요. 책에 지금 브라마굽타가 잘못 나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자, 역시 이제 브라마굽타 공식이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사각형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이 내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내접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내변의 길이 ABCD가 나와 있는 경우예요. 네. 근데 S를 잡는 방법은 기존의 거랑 같습니다. 나누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시면 S를 잡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사각형의 넓이는 기존의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가 아니라 브라마굽타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사각형이 어떤 외접하는 이렇게 원이 하나 있을 때 이게 외접한다는 보장이 없으면 안 돼요. 네. 그럼 S를 잡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넓이는 거기 S라고 나와 있죠? S 하나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식을 잘못 썼네요. 네. 네, 요게 이제 브라마굽타의 공식입니다. 헤론이든 브라마굽타든 간에 2분의 1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맞죠? 네, 헤론이든 브라마굽타 2분의 1 붙어 있으면 왜 사등 공식 같은 거 유도할 때 2분의 1이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2분의 1이 붙어 있지 않냐라고 애들 간성에 의해서 2분의 1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역시 검사하는 거는 그냥 아무거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접하게끔 만들어 놓고 검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접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것도 증명도 똑같아요. 뭐 이렇게 반 쪼개갖고 근데 사실 이거 알면은 되게 빠르죠. 요번에 단대국어 어떤 시험 문제에서도 이거 알면은 되게 빨리 풀렸다고 하던데요. 네, 희문고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이거 모르니까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거 유도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요거는 뭐 원에 내접해야 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으나 알면 되게 편한 공식이라서 요거는 알려줍니다. 네. 뭐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전날에는 조금 한 번씩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조금 시간이 좀 많이 있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했었으면 좋겠는데, 우선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딱 한 개만 더 마무리하고, 상하감수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이제 사인 법칙의 응용인 건데,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제 A 대 B 대 C의 값은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성립한다. 요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을 해보시면 A 대 B 대 C는 사인 A, 사인 B 대 사인 C다. 요건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네,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진 않을 건데 이런 겁니다. 변의 길이가 삼각형에서 세변의 길이가 이렇게 크면 반드시 각도 크다. 당연히 사인 A 값도 크다. 응? 저게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0에서 파이까지 그려주시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가함수가 아니죠, 사인 x의 그래프가. 근데 각이 크면 사인의 값이 크다. 그러니까 삼각형에서는 항상 성립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삼각형에서만 성립합니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사인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각 A, B, C가 모두 예각이 되는 경우는요? 증가함수니까 상관이 없죠? 각이 크면은 사인의 값도 큰 거 맞죠? 자, 그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느 하나가 둔각. 근데 두 개가 둔각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가 둔각이겠죠. 그럼 C 둔각 아무거나 잡을게요.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값은 반드시 파이 빼기 C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똑같습니다. A 더하기 B의 각의 합은 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이 A, B는 예각으로 들어갔으니까 순서대로 들어가면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더 큰 겁니다. 자, 둔각인 경우에도 결국은 변의 길이가 크다면 각의 크기도 크고 사인의 값도 크다가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에서 제일 큰 각을 찾아라 라고 하게 되면 변의 길이가 가장 긴 걸 찾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대응 각을 갖다가 해서 제이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세 개 다 확인 안 해보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요건 원래 앞에서도 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빼먹고 넘어갔고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삼각함수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들이 가장 못하는 건 역시 도형 쪽이에요. 네, 도형 쪽에서 이것저것 중등 기하랑 같이 중등 도형이랑 같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들이 잘 못하는데 충분히 연습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수열 수업 앞단원의 수업 구성은 끝났고요. 네. 5분 쉬었다가 수열 마무리 좀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